올해로 37주년을 맞은 5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어제 미리 광주에 내려가 전야제부터 1박 2일을 했습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광주를 찾았습니다. 대선 패배 뒤 호남 제1당의 입지가 위태로워진 국민의당도 해외 출장을 떠난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소속 의원이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참석했지만 박지원 전 대표는 만만회 재판과 일정이 겹쳐 불참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도 기념식 참석 뒤 광주 망월동에 있는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그럼 보수 진영 정당은 어땠을까? 보수 진영은 이보다는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지도부는 모두 기념식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되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교묘하게 양다리를 빗고 앉은 자세로 소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좌파 정권이 탄생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도 화제가 되었는데 바른정당 애들이 재창에 참여했습니다. 어제 광주를 방문했던 유승민 의원은 재창이다, 합창이다 다투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라면서 광주 시민과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재창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표창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유승민에게 고맙다며 유승민을 치켜세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민주당에 기어들어갈 기세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재창 순서의 자리에서 일어서긴 했지만 따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결정을 하면서 제1야당은 물론 국회와 사전에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며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은 금지곡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영호 공사의 증언에 의하면 19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굉장히 많이 불려졌지만 노래에 깔려있는 저항정신, 즉 반항정신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금지곡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특사로 파견된 홍석현 특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면담했습니다. 15분 동안 이루어진 면담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과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최측근 3인방도 배석했습니다. 또 대북체제와 압박 기조를 유지하되 조건이 되면 개입을 통한 한반도 평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한 논의도 오갔습니다. 우리 측은 이미 배치가 끝난 것을 쓰잘데기 없게 배치 절차에 대한 국내 논란과 국회 논의의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드 비용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꼴랑 15분 동안의 면담. 15분이면 헬로, 하와이유,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good, goodbye 하다가 끝날 시간입니다. 또한 문희상 일본 특사도 오늘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문 특사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아베 총리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씀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북한부터 가겠다, 또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걱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이에 우리 측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며 일본과 미국 등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게 새 정부 입장이라는 문 특사의 설명을 듣고 아베 총리가 그럼 오해가 풀렸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우방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국에 사드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협상이 완료된 위안부 얘기 다시 꺼내고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한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건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정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3월 13일 퇴임 후 2달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그는 18일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과 국민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라며 사상 최대의 국가 위기 사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인 이정민은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열린 고려대 법전원 미국 UC 얼바인 로스쿨의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했으나 헤어롤은 집에 두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첫 1심 판결에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위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권력을 이용했는지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김태엽 부장판사는 18일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 씨의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이 박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장 부부는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체인 YJ콥스 메디칼과 화장품 회사 존 제이콥스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김 원장 부부의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고 해서 직접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서 있으나 김 원장 부부에게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김 원장 부부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했더라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지 특혜를 주라고 했다는 것만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도 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로 올감해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폭등했다가 안정세를 찾았던 달걀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30알 기준 달걀 한 판 소매 가격이 8,027원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소매점에서는 최고 1만 5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궁분한 네티즌들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 달걀값 하나 못 잡고 뭐 했냐며 집 냉장고에 계란이 최소한 20개 정도는 있어야 심리적 안정이 되는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병아리에서 닭으로 성장하는데 2달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정부의 무능함을 탓했습니다. 다만 사드 비용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꼴랑 15분 동안의 면담. 15분이면 헬로, 하와이유,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good, goodbye 하다가 끝날 시간입니다. 또한 문희상 일본 특사도 오늘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문 특사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아베 총리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씀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북한부터 가겠다. 또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걱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이에 우리 측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며 일본과 미국 등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게 새 정부 입장이라는 문 특사의 설명을 듣고 아베 총리가 그럼 오해가 풀렸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우방국 올해로 37주년을 맞은 5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어제 미리 광주에 내려가 전야제부터 1박 2일을 했습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광주를 찾았습니다. 대선 패배 뒤 호남 제1당의 입지가 위태로워진 국민의당도 해외 출장을 떠난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소속 의원이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참석했지만 박지원 전 대표는 만만회 재판과 일정에 겹쳐 불참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도 기념식 참석 뒤 광주 망월동에 있는 민족민주은희가 없었다며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은 금지곡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영호 공사의 증언에 의하면 19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굉장히 많이 불려졌지만 노래에 깔려있는 저항정신, 즉 반항정신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금지곡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특사로 파견된 홍석현 특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면담했습니다. 15분 동안 이루어진 면담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과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최측근 3인방도 배석했습니다. 또 대북체제와 압박 기조를 유지하되 조건이 되면 개입을 통한 한반도 평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한 논의도 오갔습니다. 우리 측은 이미 배치가 끝난 것을 쓰잘데기 없게 배치 절차에 대한 국내 논란과 국회 논의의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설명했습니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국에 사드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협상이 완료된 위안부 얘기 다시 꺼내고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한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건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정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3월 13일 퇴임 후 2달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그는 18일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과 국민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라며 사상 최대의 국가 위기 사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인 이정미는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열린 고려대 법전원 미국 UC 얼바인 로스쿨의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했으나 헤어롤은 집에 두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첫 1심 판결에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위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권력을 이용했는지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김태엽 부열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그럼 보수 진영 정당은 어땠을까? 보수 진영은 이보다는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지도부는 모두 기념식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되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교묘하게 양다리를 빗고 앉은 자세로 소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좌파 정권이 탄생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도 화제가 되었는데 바른정당 애들이 재창에 참여했습니다. 어제 광주를 방문했던 유승민 의원은 재창이다, 합창이다 다투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라면서 광주 시민과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재창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표창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유승민에게 고맙다며 유승민을 치켜세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민주당에 기어들어갈 기세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재창 순서의 자리에서 일어서긴 했지만 따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결정을 하면서 제1야당은 물론 국회와 사전에 아무런